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3년 차이자 이제 몇 달 후면 아기 엄마가 되는 30대 주부입니다. 살면서 사연 없는 사람 없다지만 저는 결혼할 때부터 쭉 뭔가 철딱선이 없는 시모와 신우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 사이가 문제가 아니라 시가 식구들 때문에 이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 들었는데 그때는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편을 들었다면 아마도 저는 아이 가지기 전에 벌써 이혼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댁과 아주 잘 지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며느리 기본돌이만 하는 정도로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건 저의 잘못이 아닌 어머니의 잘못이 큽니다. 굳이 보태자면 신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와서 남편 통해 제가 우리 집 식구처럼 안 군다고 잔소리를 하시지만 저는 귓등으로 흘려버립니다. 왜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혹시 시댁과의 갈등 중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경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내 식구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부려먹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남편을 방패막이 삼아 참겠는데 우리 친정까지 싸잡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건 진짜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어머니와 직접 부딪혔다면 절연하고 지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정엄마의 위트 있는 대처 덕분에 한 방 먹은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저에게 막말을 한다거나 무리한 요구를 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시고 유쾌한 분이신데요. 제가 시가 식구들과 결혼 전부터 조금씩 트러블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는데도 간혹 저에게 시모와 관계가 괜찮은지 물어보시곤 해요. 사도는 요즘 어쩌고 있니? 너 이렇게 배불러 오는데 설마 오라가라 하는 건 아니지? 어우, 그럼. 지금은 남편한테만 연락하지? 나한테는 직접 연락하는 일 일절 없어. 나도 한동안에 시댁 안 간 지 오래인데 올 추석에는 아마 아이 출산하고 난 뒤라 또 못 갈 듯 싶은데? 아우, 주책 맞은 옆였네. 자기도 딸이 있으면서 어찌 며느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는가 몰라. 맞춰주는 것도 정도 것이지. 암튼 엄마가 한번 내질러 놓으니 너 귀찮게 하는 일 없어서 다행이네. 나중에 슬슬 발동 걸려서 너 힘들게 한다 싶으면 무조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그때는 아주 찍소리 못하게 다른 방법을 써줄라니까. 아마 당분간은 안 그러실 것 같아. 나도 애 낳으면 한동안은 시댁 못 갈 테니 이렇게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면 좋지. 그래도 이 서방이 너 끔찍하게 아끼니 얼마나 다행이야. 다른 집 봐라. 남편이 지들 식구 편들어서 부부 사이 파탄나는 경우가 허다해. 그래도 너는 남편 복이 있는 거야. 알겠지? 엄마 말대로 저는 남편 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결혼도 사귄 지 몇 개월 안 돼서 하자고 졸라댔는데 제가 미루고 미뤄서 1년 연애하고 양가에 인사드렸습니다. 남편은 중등 교사이고 저는 취미 미술을 가르치는 프리랜서예요. 임신 중이라 일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소개로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상형이라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의 남편이 딱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곰돌이같이 둥글둥글한 인상에 늘 웃상이에요. 주변에서도 인연을 만나면 한눈에 알아본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 만났을 때 왠지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친정엄마도 우리 남편이 처음 인사 왔을 때 보고 나서 어쩐지 처음 본 사람 같지 않고 아들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엄마는 아들도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아마 결혼할 인연은 운명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우리 엄마는 작은 칼국수집을 하세요. 아빠는 목수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쉬고 계시는데 대전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에 집을 지어 장사하며 사신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쭉 성남에서 자취를 했고요. 남자친구는 제 본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결혼 약속하고 난 이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우리 집에 같이 가곤 했습니다. 사이가 튀어가면 결혼 전이라도 아마 대접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우리 남편은 그러질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에 내려가서 엄마 가게 일을 얼마나 살뜰하게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허리가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종종 가서 무거운 배추를 들거나 혹은 밀가루 포대 옮기기 또는 심지어 청소까지 해주었어요. 그러니 우리 엄마가 예비사위를 안 예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식으로 하는 행동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마음고생 시키며 후회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금도 남편은 제가 어쩔 때 못 내려간다고 하면 혼자서 갔다 오기도 해요. 저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어쨌든 시댁도 성남인데 어쩌다 보니 신혼집을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얻게 되었어요. 신랑 출퇴근을 고려하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시댁 근처 산다고 거부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결혼 전에 양가에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사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결혼까지 고려할 만큼 큰 요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굳이 친정엄마에게 상의하거나 결혼을 op지는 않은 거죠. 뭐 아들 가진 엄마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교사 아들 부심이 좀 있으셨어요. 처음 보자마자 제가 미술 전공하고 그 당시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다고 했더니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아, 나는 우리 아들이 같은 교사 만나 부부 교사로 결혼했으면 했는데 교사가 은근 박봉이라 혼자 외벌이 하면 힘든데 너 계속 일은 할 수 있는 거니?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 반대는 못하겠고 어머니는 제가 혹시 취직이라도 하실까봐 미리부터 걱정하셨는데요. 어머니가 그 말 하자마자 남편이 펄쩍 뜨면서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취직이라뇨. 허나가 저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버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마세요. 엄마 학벌 따지시는 분이니까 내 여자친구 나온 학교가 저 다닌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인 건 아시죠? 그야 그렇다만 어쨌든 지금은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인 세상 아니냐. 알았다 알았어. 아들이 저렇게 결혼 전부터 마누라 엽성을 드니 뭔 말을 못하겠구나. 시댁 도움이 일절 없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금전적으로 도움이라도 받았다면 저를 더 함부로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우리 부부는 양가 도움 없이 시작했어요. 둘 다 30 넘은 나이였고 결혼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하자는데 생각이 같았습니다. 축의금도 양가에서 드리기로 했고요. 근데 여기서도 친정과 시댁 차이가 나는 것이요. 우리 친정 부모님들은 일단 딸이 주는 돈이니 받아는 들면서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그 돈을 돌려주시더라고요. 결혼해서 우리 집 오셔서는 필요한 물건 사라고 얼마를 주시고 또 사위 생일이라고 목돈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부부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네요. 축의금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예단을 간소하게 해왔으니 결혼해서 첫 시어머니 생신은 제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또 시누이까지 합세해서는 자기 여행 갈 때 돈을 보태달라는 소리도 했고요. 그러니까 시댁은 우리 부부에게 뭘 바라기만 했습니다. 아, 이게 친정과 시댁의 차이구나 했어요. 하지만 무리한 부탁이 아니고 우리 부부 선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머니랑 시누이가 저에게 지금 할 말이 없는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결혼 준비 때는 멀쩡하게 넘어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불편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마 며느리 기선제압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 직후 한 달도 안 되었을 때인가. 어머니가 아마 모임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굳이 그 모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며느리 자랑을 하고 싶으신 거면 얼마든지 장단을 맞춰드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부르셔놓고 마치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내내 앉혀놓기만 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 갔을 때 친구분들에게 인사라고 하시길래 다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은 하나같이 범상치 않은 인상의 소유자들이셨는데 저를 보시고는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이 집 며느리야? 아이고 인물은 곱상하니 어찌 결혼식 때보다 더 예뻐진 것 같네. 그래, 네 시엄마 잘 모시고 시집 왔으니까 이직 식구도 했다 생각하고 잘해. 당연히 그래야지. 요즘에는 세상이 변해서 며느리들도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다 하고 시댁에 안 온다는 소리도 안 한다며? 이 집 며느리는 딱 보니 잘하게 생겼네. 양수관이는 좋겠어. 아들은 교사의 며느리고 이렇게 인물 좋고 뭐 미술 같은 거 가르친다며. 둘이 같이 보니 아주 잘 벌겠구만. 오늘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 부른 거지. 저를 놓고 주거니 받거니 시집 왔으면 시댁에 잘해야 한다는 둥 어쩌고 하더니만 한참 후에 저에게 어머니가 귓속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왜 눈치가 없어? 자리 거의 마무리되어 가잖아. 얼른 가서 계산 네가 하고 와라. 그래야 나도 며느리가 샀다고 하고 체면을 세우지. 이러시길래 넋놓고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 부랴부랴 계산을 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8분이 식사한 값이 대략 40만 원 정도였는데 굳이 저에게 계산하시고 인사치레를 들으시더라고요. 정작 어머니는 저에게 잘 먹었다, 계산해줘서 고맙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며느리 자랑 하고 싶어서 저 부르신 거면 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실까요? 어머니 나이대 어른들은 모여서 서로 남의 말 안 듣고 본인 얘기만 주구장창 하시는 거예요. 다들 우리 어머니가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하는 것에는 관심 없이 본인 자식, 손주, 며느리 자랑하기 바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굳이 저를 불러서 동계산하며 체면질을 하고 싶으셨겠지만 남들은 잘 먹었다 한마디만 할 뿐 전혀 진심으로 고마워하거나 부러워하지도 않았죠.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냥 자기 말 잘 듣는 며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셨던가 봅니다. 어머니는 우리 신혼집이 가까우니 그 핑계를 우리 부부를 참 많이도 오라가라 하셨습니다. 시댁에 자주 가는 거야 뭐 신혼 저 잠깐이라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서운한 건 어머니는 매번 우리 친정부모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원래 친정보다는 시댁이 먼저라는 말은 거의 입에 붙은 말이었어요. 그게 이치이고 도리라면서요. 저는 결혼하면 뭐 고아가 된답니까? 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결혼했다고 소홀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편도 나중에는 학을 떼면서 어머니에게 한마디 할 정도였어요. 엄마, 결혼하기 전에는 나 친척이니 뭐니 신경도 안 쓰다가 왜 결혼하고 나니까 더 유난이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며느리 들어왔다고 뭐 온 가족 들쑤시고 인사하면 뭐가 달라지나. 나도 주말에는 좀 쉬자고요, 엄마. 이 사람도 일하는 사람인데 힘들다고요. 얘는? 너는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원래 결혼하면 집안 식구들한테 다 인사하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면 인사할 일도 없다.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용히 하자는 대로 할 것이지 뭐가 그리 말이 많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부부가 쉴 틈을 안 주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댁에 가면 거의 제 옆에 남편이 잘싹 들러붙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도 시킬라 치면 말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일어나요. 어머니가 그거 보고 혀를 차시면서 한마디 하시게 됐습니다. 어이구, 그래. 내가 아주 궁둥이가 면 아들을 낳았구나. 나는 네가 그렇게 엉덩이 가벼운 줄은 처음 알았다, 이놈아.
여튼 지 마누라 이름만 부르면 왜 네가 일어나는 건데? 엄마, 나 처갓집 가면 장모님이 일어나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들 시댁 가서 자꾸 일하게 하지 마세요. 혹여 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결혼 전에 엄마 가게에서 일 도운 거 알면 난리 나겠다 생각했네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저는 결혼하고 석 달 가까이 친정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엄마와는 전화통화하면서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엄마도 서운해하셨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우리가 주말에 시댁에 매여 있으니 매번 쉬라고 나중에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저에게 집들이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만 모시고는 제가 요리해서 집에서 식사 대접 당연히 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밀키트도 좀 활용했지만 전이랑 나물 같은 건 제가 직접 했고요. 그런데 무슨 집들이를 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가족들 불러서 집들이를 좀 할까 하는데 니들 다음 주에 시간 좀 비워놔라. 집들이요. 지난번에 어머님 아버님이랑 모시고 한 게 집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머니. 뭘 또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괜찮냐고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비워놓으라며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주말이니 시어머니만 우리를 안 부르면 쉴 수 있었는데 저렇게 집들이라는 오더를 내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우리 식구만 단출하게 한 거잖아. 그때 네가 한 음식이 몇 개나 있니? 다 사서 해놓고. 아이 지난번에 작은 집에서 집들이 언제 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 비울 테니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어. 고모네도 불을 참으니까 대충 20명 정도에 맞춰서 음식하면 될 것 같구나. 솔직히 요즘 며느리 들어왔다고 시고모니 작은 데까지 불러서 집대주를 하는 집이 흔한가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머니 집안은 워낙 돈독해서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살림도 서투르고 음식 못하는 건 이미 타박 몇 번 받은 터라 어머니나 시누이가 같이 음식하는 걸 도와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제가 다음 주 중에 장 미리 봐놓을게요, 어머니. 어머니 혹시 잘하시는 메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음식을 잘 못해서 어머니가 하자시는 걸로 준비할까요? 아가씨도 같이 오실 거죠? 그러자 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 예. 내가 잘하는 음식을 왜 준비한다는 거야? 음식은 네가 해야지. 집들이라는 게 본래 새색시 솜씨도 보려고 하는 거야. 너 신혼집에서 집들이 하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가서 도와주는 법이 어디 있니? 정 힘들 것 같으면 네 친정엄마 오시라고 하면 되겠구나. 제가 원해서 하는 집들이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을 다 불러 20인분이나 음식을 하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저더러 혼자 하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얘기해봤자 저만 이상한 며느리 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만 참 서운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20인분의 음식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말에도 장사하느라 힘든 엄마를 시댁 집들이 하는데도 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도움 받아가며 레시피를 익히고 정 모르겠는 건 엄마에게 요리법을 물어가면서 재료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에게 몇 번 전화를 하니 엄마가 대번에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엄마한테 물어보다가 헷갈려서 음식 다 망하겠다. 음식도 잘 못하는 애가 뭘 하겠다고 그래. 시가 식구들 집들이라고 했지?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가게 한 이틀만 쉬지 뭐. 네 얼굴 못 본 지도 한참인데 얼굴도 보고 음식하는 것도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 아, 엄마. 시댁 가족들 불러서 집들이 하는데 엄마가 왜 굳이 와서 음식을 하고 시중을 들어. 그럴 필요 없어. 아니 내가 싫어. 말로는 거절하면서도 저는 엄마가 내심 도와준다는 말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가 한 고집 하시거든요. 제가 싫다고 해도 그냥 올라오고도 남으실 분이긴 했습니다. 예, 엄마 말 들어. 이서방이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가 뭘 한다 그래. 재료 양도 못 맞추겠다.
그리고 엄마가 너랑 이서방 먹으라고 해놓은 반찬이 지금 한가득이야. 이것도 가져다 줄 겸 엄마가 가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몇 번 거절했지만 엄마가 와서 도와준다니까 마음의 짐이 한결 덜어지더라고요. 저도 참 못된 딸이 맞나 봅니다. 친정엄마는 아마 시어머니가 못마땅하셨을 거예요. 결혼 전 상견례 때인가 엄마가 시어머니랑 인사 나누시면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딸이지만 일하느라 바빠 살림을 가르치지 못해 못하는 게 많고 음식도 서투르니 천천히 가르치면서 잘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시길 걱정 마시라고. 어머니 딸도 나중에 시집가서 어차피 하게 될 거라 굳이 살림 가르친 적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식도 잘 못하는 딸에게 이식인문 준비하라시며 집대를 시키시다니요. 아마 이제 막 시집간 딸에게 시어머니 욕을 하기 싫어서 안 하셨을 뿐 속으로는 마음 아프셨을 거라고 짐작해요. 엄마는 시댁 집들이 전날 아침에 가게 문도 닫고 올라오셨습니다. 직접 운전을 해서 올라오셨는데 제가 차에 2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할 정도로 음식을 잔뜩 해오셨더라고요. 엄마, 이게 다 뭐야? 반찬이랑 김치까지 싸들고 온 거야? 엄마 힘들게 뭐하러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너무 많아서 나랑 신랑이랑 둘이 다 먹지도 못하겠다. 놔두면 다 먹게 돼 있어. 너 집들이 할 때 반찬 많이 올려놓으면 좋잖아. 그리고 엄마가 김치를 새로 담가서 왔어. 어머니한테도 한 통 드려라. 엄마 장사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쉬지도 못하고 나 때문에 어째.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 근데 네 시어머니 이번에 집들이 하면 이제 식구들 손님 치를 일은 없는 거지? 엄마가 매번 와서 해줄 수는 없으니까 오늘 엄마 하는 거 잘 보고 배워놔. 딸 생각하며 김치며 반찬이며 하루 종일 하셨을 엄마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엄마는 그날 하루 종일 저와 함께 무슨 잔치집처럼 갈비에 생선에 잡채, 전, 꼬치, 식혜, 튀김, 사골까지 온갖 음식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하시는 거 보는데 제 자신이 너무 밉더라고요. 내가 지금 우리 엄마를 데려다 뭐 하는 짓인가 해서요. 집들이 전날 재료 준비와 밑반찬도 힘들었지만 당일에 손님 맞을 준비도 힘들더라고요. 20명 손님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시가 식구들이 우리 집에 줄줄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그날 오전에 내려가시라고 했는데 엄마가 저 혼자 힘들 거라면서 굳이 시가 식구들 인사도 하고 뒷정리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전날부터 몸들 바를 몰라 했습니다. 엄마에게 따로 드리겠다며 용돈도 두둑히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남편 이야기를 빼놔서 남편을 좀 나쁜 인간으로 만든 것 같아 굳이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어머니가 집들이 하라는 말 듣고 당연히 난리쳤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 꺾고 집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다 며느리가 아들을 구워 삶을 거라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한 번은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저는 기왕 집들이 하기로 한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식구들에게 한 끼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우리 친정엄마를 대하는 태도에 기분을 아주 작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우리 엄마가 계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 음식하고 손님 치르게 하면서 곤욕을 치르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셨던 건지 엄마 덕에 음식 편하게 했겠다면서 눈을 흘기셨습니다. 가족들이 다들 도착해 저녁을 먹는데 솔직히 저는 제대로 앉아서 식사도 못했습니다. 손님 치러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반찬 시중도 해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모자라는 거 살펴야 하고요. 엄마는 제가 시댁 식구들 틈바구니에서 음식만 나르는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남편에게 살짝 귀뜸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저랑 엄마도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라고 자리를 마련하니까 그제야 저도 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대로 식사도 못하셨습니다. 작은아버님이 국 더 달라, 부모님이 반찬이 떨어졌다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엄마가 계속 시중을 하셨어요. 엄마가 일어나시니 저도 앉아있지 못했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게 마치 일하는 아줌마를 부리듯이 엄마에게 잔일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미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담가오신 김치가 그날 인기 만점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칼국수 하는 집의 생명이 김치잖아요. 당연히 우리 엄마 김치는 식당 김치처럼 맛있을 수밖에 없죠. 대추도 좋은 것만 쓰시고 소금도 신한 천일염 간수 제대로 빼고 쓰십니다. 우와, 그런데 오늘 다른 것도 다 맛있지만 사돈댁 김치가 아주 최고입니다. 대전에서 칼국수집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주 제대로입니다. 나중 기회 되면 사돈댁 식당 가서 칼국수 한번 맛보고 싶을 정도예요. 하하하하하. 아버님이 칭찬을 하시니까 엄마는 과찬의 말씀이라며 겸손해 하셨는데요. 다들 우리 엄마 음식 솜씨를 칭송하니까 어머님은 살짝 표정이 쌀쭉해지시더라고요. 아마 질투가 나셨던 거겠죠. 어머니는 칭찬보다 더 나아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오늘 보니 사부인 김치가 아주 인기 만점이네요. 저도 입맛이 까다로운 편인데 진짜 맛있긴 맛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올겨가 안 사던 어른 솜씨 닮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 김치보다 훨씬 맛있어요. 시누이까지 옆에서 공치사를 하자 엄마도 고맙다고 대꾸하셨어요. 맛있게 드셔주시니 감사하네요. 제가 우리 딸 편에 한 통 맡겨놨으니 안 싸던 도 이따가 갈 때 가져가서 드세요. 어머, 그런가요? 아이고, 안 그래도 김치가 집에 똑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사부인 덕에 일 덜었습니다. 근데 김치를 가기 때문에 늘 많이 하시는가 봐요. 김장 때 김치 담그는 것 따위 일도 아니겠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사돈댁에서 김치 좀 얻어먹어도 되겠습니까? 저랑 엄마는 김치를 얻어먹겠다는 시어머니 의중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서 당황한 채로 웃기만 했습니다. 한두 번 김치 드리는 거야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어지는 어머니 말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달이면 마침 김장철이잖아요. 사실 제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김치를 그냥 사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럼 사부인이 저 김치 해주시겠다는 뜻을 알고 있겠습니다. 사부인 덕분에 이제는 김장 안 해도 되겠네요. 어머, 정말 잘됐다, 엄마. 그럼 나도 이제 김장날 엄마랑 배추 절이는 일 해방인 거야? 올게? 올게 친정엄마 덕에 나도 편하겠다. 잘됐다, 엄마. 올해부터는 허리 아프게 김장하지 말고 편하게 살자. 아유, 나는 며느리 잘 얻었다기보다 사부인을 잘 얻었지 뭐니. 우리 집이 제사가 있어 뭐가 있어. 김장이 제일 큰 행사인데 그 일에서 해방된다니 얼마나 좋아. 빡빡빡. 부탁 좀 할게요, 사부인. 우리는 김장을 그리 많이도 안 합니다. 딱 태포기만 해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우리 엄마 허리는 뭐 강철이랍니까? 가뜩이나 식당 일로 몸도 고되신 분에게 김치 담그는 김에 시댁것도 달라니요. 김치 담그는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말이 좋아 부탁이지. 우리 엄마가 시간 남아도는 분도 아니고 시가 식구들 먹을 김치까지 김장 때 왜 담그나요? 엄마는 웃기만 하셨는데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유, 어머니도 참... 저희 엄마가 뭐 한가하신 분인가요? 저희 엄마는 굳이 김장 때 아니라도 매번 김치 담그는 게 고된 일이세요. 어머니가 김장값 주실 거 아니면 그런 소리 마세요. 저는 집들이 분위기 고려해 최대한 웃으면서 대꾸한 건데 그런 저를 신우이가 옆에서 정색하고 나무라더라고요. 옳게? 김장값이라니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마. 쉽고 좋다는 게 뭐야. 고작 김치 조금 담가주고 돈을 달라니. 진짜 서운하다. 아우, 돈 달라는 소리 무서워서 맛있다는 소리도 못하겠다. 암튼 올테 엄마는 어차피 하시는 일이잖아. 그때 우리 거만 조금 더 해달라는 거야. 잊지 말고 김장 때 부탁 좀 하자. 그날
부글거리는 속을 어찌 놀랐는지 밥 먹은 거 소화 하나도 안 돼서 소화제까지 들이켰더랬습니다. 엄마는 잔뜩 고생하고 내려가시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설마 네 시댁에서 아까 김치 담가달라는 소리 진심은 아니겠지? 어찌 다음 달에 안 그래도 엄마 김장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담가드려 하나? 한 10포기 정도만 통에 따로 빼놓을까 봐. 엄마, 절대 하지 마. 무슨 엄마가 시댁김치를 왜 담가? 농담을 해도 나 아까 되게 기분 나빴거든. 절대 할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하필 오고 가는 대화를 다른 친척들과 대화 중이라서 못 듣고 저에게 전해 듣고 나서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랑 누나는 자기가 알아서 막을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손님 치를 일도 장모님이 곤욕 치르는 일도 없을 거라고 저와 약속했어요. 저는 집들이 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티는 안 내셨지만 제가 시가 식구들에게 별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짐작하셨는지 내내 표정이 안 좋으셨고요. 그래도 집들이하고 칭찬 많이 받아서 고생한 고운 있구나 싶었는데 문제는 정말 김장을 앞두고 터졌습니다. 글쎄 우리 시어머니가 김치 해달라는 말이 진심이셨더라고요. 아가, 사부인이 이번 달에 김장한다고 했지? 저는 설마 하면서도 일단 대답은 했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에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내려가서 도와드리려고요. 그런데 왜요, 어머니? 왜긴? 벌써 잊었니? 사부인한테 김장 부탁했잖아. 얘는 다 같이 들어놓고 왜 갑자기 모른 척이야? 네? 어머니, 그건 그냥 엄마 김치 맛있어서 하신 소리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가끔 챙겨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만 얻어 드시면 되죠. 정말 김장까지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어머머머머머. 내가 실없는 말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어쨌든 나는 올해부터 김장 안 할 거야. 사부인만 믿고 준비 하나도 안 했다. 얼른 친정엄마께 말씀드려. 올해는 처음이니까 100포기만 해서 올려달라고 말이다. 가족끼리 이렇게 돕고 살아야 하는 거지. 이런 게 가족 좋다는 거 아니겠니? 내 선에서 거절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진심이었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김장은 어머니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요즘 부쩍 몸도 안 좋고 해서 100포기는 더 하는 건 무리네요. 종종 김치는 얻어다 드릴 테니 그렇게 하세요.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남편도 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엄마, 지금 뭔 소리를 해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 김치까지 왜 하시냐고요? 저도 김장 때 이 사람이랑 내려가서 장모님 도울 건데 어머니도 김장하시면 도울 테니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저 진짜 당부드려요. 처가 식구들한테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지 말고 따고는 김치 얘기는 그만두세요. 얼씨구, 너까지 1억이야. 아니 니들이 왜 난린 건데? 정작 사부인은 부탁 들어주시겠구만. 엄마, 사돈끼리 할 부탁이 따로 있죠. 그만 좀 하세요. 엄마 자꾸 이러시면 우리 본가 이제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한 소리 듣고 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좋게 거절했으니 어머니도 알아들었겠다 싶었고 그래서 김치 얘기는 거기서 일단락된 줄만 알았는데요. 제가 엄마 김장을 도우러 친정에 간 날 엄마가 우리 부부 도착했을 때 사위를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한창 엄마 밥도 먹고 내일 김장 담글 배추를 절이기 위해 남편이 마당에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건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인사말을 나누시더니만 갑자기 네라며 반문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100포기라니요. 김치 100포기가 무슨 애들 이름입니까? 그건 어렵겠네요. 우리 집도 100포기를 안 하는데 무슨 100포기예요, 사부인. 시어머니는 포기를 안 하시고 엄마에게 전화를 따로 해서 김치를 해달라고 생떼를 부리셨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엄마가 거절하면서 난감해하는데도 시어머니는 해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아마 김장 해보신 분들은 김장 100포기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걸 해달라니. 어머니가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야? 우리 어머니가 설마 엄마한테 전화해서 김치 100포기 해달라고 한 거야? 진짜 우리 어머니 진상이다. 가만히 있어, 엄마. 내가 그이한테 얘기할게. 그런데 엄마가 화나서 방방 뛰는 저를 말리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화낸다고 네 시엄마가 말 들을 뿐이니. 내가 보니 그냥 말로 거절하는 건 안 통할 양반이구만. 아이고, 그게 진담일 줄은 몰랐다. 차이와 있는데 할 말은 아니다만 네 시엄마 왜 그리 주책바가지 이기적이래? 너 집들이 시킬 때부터 엄마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한 소리 하려다가 다 네 흉들까봐 참은 건데 네가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할 거 없어. 엄마 하는 대로 있어. 엄마가 뭘 어쩔 건데 그냥 이사방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지. 아무래도 너랑 우리 집을 우습게 보니 이런 부탁도 하는 거 아니겠어? 앞으로 얼굴 아예 안 보고 살 사이도 아닌데 네가 안 좋은 소리 해봐야 뭐가 좋겠어. 엄마는 저리 말씀하시고는 전화기를 붙들고 뭐라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문자를 뭔가 보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예, 사부인이 왜 부탁을 무시하신다니? 네가 혹시 옆에서 혼수 뒀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니요? 김치 부탁이라면 저도 거절했고 엄마도 힘들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아요. 내가 공짜로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 사료해드린다고 했단 말이다. 근데 이게 뭐냐? 네 친정엄마 제정신이니? 김치 고작 100포기 해주는 값으로 200만 원? 대체 200만 원이 뭐야? 너희 엄마 지금 나 상대로 장사하시는 거냐? 200만 원이라니? 안 주겠다는 뜻이잖아? 지금 거기 내 아들 있지? 당장 전화 바꿔. 어머니는 그야말로 개거품을 물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마 우리 엄마 김치값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문자를 보내신 듯 했어요. 저도 그쯤 되니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니, 200만 원이면 싼 거 아닌가요? 100포기면 배춧값만 얼만데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고생한 만큼 돈 주셔야죠. 어머니 같으면 아무리 식구라도 좋은 마음으로 김치 100포기 그냥 해주실 수 있어요. 200만 원 지금 당장 붙여주시면 저도 엄마 도와서 해드릴 테니 그래 하시던가요. 뭐? 이런 싹수 없는 것.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깟 거에 돈을 달라고 해. 가족끼리 긴장하는데 무슨 돈을 받아? 너나 엄마나 아주 참사치 마인드가 똑똑구나. 어머니 마음 싶어는 대체 뭔데요? 어머니가 하기 힘든 일이면 우리 엄마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어머니 김치를 왜 우리 엄마가 해드려야 하는 건데요? 한번 좋게 거절했으면 알아들으셔야죠. 암튼 엄마가 보내신 김치값 지금 보내주세요. 그럼 해드릴 테니까요. 저는 어머니를 잘 아는데요. 돈 200만 원을 절대 주실 분이 아니세요. 어머니는 저의 말을 듣고 분을 못 내기겠는지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셨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불러 이 상황을 얘기하자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엄마에게 사과했고 저를 달랬습니다. 연신 죄송하다고 하는 사위가 안 되어 보였는지 엄마는 심각한 얼굴이 아니라 우는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죄송하긴 이서방. 일단 이번에 확실하게 거절했으니까 앞으로 자네 어머니가 이런 얼토당토하는 부탁하거나 내 딸을 힘들게 할 일은 없을 거라 믿네. 이 다음부터는 자네가 할 몫이야. 알지? 우리 딸이 조금 전에 사부인한테 좀 세게 대들었으니까 자네가 잘 좀 수습해줘. 나는 앞으로 자네 어머니랑 우리 딸이 잘 지내라고 억지로 말은 못하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장모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랑 누나가 좀 철이 없고 이기적인 면이 있어서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창피할 정도네요. 제가 김장 도와드리고 올라가서 제대로 단속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머니께 대든 거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에게 더 기분 나쁘게 대응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친정엄마가 센스 있게 김장값을 주시면 해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내 대꾸하신 건 어머니가 적당히 물러서길 바라셔서일 겁니다.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저에게 전화까지 한 어머니가 너무 어른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으로 올라오자마자 남편은 혼자 시댁으로 가서 난리를 친 걸로 압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전화해서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제대로 중간 역할을 했는지 곤란한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동안 시댁에 발걸음하지 않았어요. 몇 달 후에 아버님 생신 때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었는데 어머니랑 시누이는 제 눈치만 보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김치 사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아버지는 그 사건을 아예 모르시고요. 아마 아셨다면 시어머니 된통 혼나셨겠죠? 작년에 임신하고 나서는 더 시댁에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과 크게 엮이는 일 없이 앞으로도 지낼 생각입니다. 남편도 본인 엄마지만 이해되지 않고 본인도 중간에서 힘들다고 아예 안 보고 싶다고도 했어요. 저에게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시댁에 가는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남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시어머니 아들인데 제가 절연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저는 욕은 조금 먹겠지만 나름 관계 정리를 한 며느리가 되었네요. 저처럼 절연하지 않고도 시댁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시댁과의 껄끄러웠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냥 제 마음이 편한 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며느님들이 참고 살고 화평까지 얻으면 살지만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부당한 일이 있으면 거절도 하시고 나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당하고 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다들 행복하게 마음의 병이 없이 사시길 바라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